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서부터는 객관식 세법 하실 내용인데요. 우리 강의 순서는 객관식 세법 책으로 하는데, 요거는 이제 문제를 풀 거고요. 그 다음에 이론은 노트북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 그 다음에 법인세법, 그 다음에 소득세법. 이렇게 순서대로 할 거고, 이론을 먼저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 건데, 우리 객관식세법에 있는 문제는 거의 대부분 다 풀 거고요, 같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 공부하실 책은 요 객관식세법 책하고 노트북 이 두 개로 계속 반복을 하시면 돼요. 이제 2026년도 2월 달에 여러분들이 1차 시험을 볼 텐데, 1차 시험 볼 때는 개정세법으로 볼 거예요, 2026년. 그래서 2026년 개정세법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빠르면 12월 2일 날 확정이 될 건데, 예정으로 이게 이제 확정이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예산의 부수법안이라 우리나라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12월 2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런데 거의 이제 12월 31일 가서 확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 강의가 12월 3일에 끝나요. 그래서 이 확정됐으면 확정된 내용으로 볼 수 있을 텐데 확정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객관식 반이 끝나기 전에 만약에 확정이 됐으면 그때 다시 추가적으로 보충 강의를 통해서 확정된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할 거고요. 내년 개정세법에서 좀 많이 바뀌는 개별세법은 소득세법이에요. 부가가치세법은 거의 바뀌는 게 없어요. 지금 현재 있는 내용이 거의 동일하고요. 나중에 시행령이 만약에 개정안이 나와서 확정이 되면 일부 바뀔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입법 예고된 게 없어요. 부가가치세는 법인세법하고 소득세법은 일부 있는데 소득세법이 많아요. 얘가 좀 많고요. 그래서 나중에 요거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 이제 개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위주로 해서 요번 강의 시간에는 내년 개정세법과 같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문제를 다시 접근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강의를 한다고 했는데 복습은 반대로 하시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론을 강의하고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은 뭐 아까 봤던 거 방금 푸니까 다 풀릴 거예요. 그럼 복습할 때 똑같이 하잖아요. 그럼 아까 봤던 거 또 봤잖아요. 뭐 그런 별 의미가 없어서 아예 문제에서부터 푸는데 저하고 같이 풀었던 문제는 반드시 같이 풀고 안 풀었던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거는 그냥 풀어보세요 하는 문제들. 그거는 혼자 풀어보시고 만약에 그 문제가 내가 풀었는데 틀렸다 그러면은 체크해놓고 다시 푸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들은 기출문제도 많고요. 그 기출문제가 시험 문제에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똑같이 나오지는 않고 다른 답을 통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지문 중에 몇 가지의 지문이 같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내가 맞췄다고 해서 내가 완벽하게 아는 게 아니고 오답들도 다 보셔야 돼. 아셨죠? 문제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우리 지문형 문제들이 있어요. 오지선다형 중에 지문형은 각각의 문장 자체가 다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문제 하나하나가 맞는 문장인지 또는 틀린 문장인지 이렇게 판단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론으로 공부할 때 보지 못했던 문장들이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실전에서도 많이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문장 중에 제가 중요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그러면 그 문장은 뭐 기억해 두시던가 또는 노트북에다가 별도로 뭐 정리를 해 두시던가 하시고 이런 문장은 시험 문장에 나오더라도 별 다른 문제를 풀 때 또는 이제 유사한 문제를 풀 때 유의성이 없다 그러면은 그거는 참고로만 보셔도 돼요. 아셨죠?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제가 저하고 같이 푸는 문제는 별표에서 이렇게 풀 건데 뭐 이게 중요해서 별표한 건 아니에요. 물론 중요하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복습을 또 하시라는 내용이고 세모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이거 한 번 정도 풀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냥 풀어보세요 하는 거는 아무것도 표시를 안 할 건데 그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만 정확하게 풀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복습하실 때는 이제 나중에 누적 복습을 또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객관식세법이 한 번 봐서는 안 되고 저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한번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계속 복습을 계속 하셔야 되는데 이때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부가가치세법 다 끝나면 법인세법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법을 다시 복습을 하시는데 이걸 1페이지서부터 하실 필요 없고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장을 달리해서 마지막 장서부터 하셨죠. 마찬가지. 그 다음에 복습하실 때 모든 문제를 다 복습하실 필요는 없고 한 두 번 풀었는데 다 맞춰. 그러면은 이건 그냥 무조건 아는 문제니까 그런 거는 넘기고 틀렸던 문제나 또는 맞췄던 문제 중에서 그냥 대충 찍어서 맞춘 문제 이런 것들을 위주로 체크해 놓고 그런 문제를 복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점점 그런 문제들이 없어지면 나중에 복습하실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러 번 복습을 하실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그 나중에 기출 문제를 조금 이따 분석을 해보면 이게 말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요거 외에 우리가 지금 시험 문제에 나오는 문제가 국세기본법이 있어요. 국세기본법. 이게 이제 5문제가 나와요. 부가가치세는 1차 시험에서 8문제, 법인세는 14문제, 소득세는 10문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2문제가 나오고 여기에서 2차 시험, 1차 시험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법이 하나 이렇게 나오는데 한 문제. 요거까지는 강의를 이제 보충 강의로 할 건데 요거는 안 할 거예요. 그냥 해요. 아니, 여러분들 하고 싶으면 해. 아니, 읽어보든지 뭐 범위가 좀 좁혀졌는데 한 문제하게 투입대 산출이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거의 말 문제라고 나오고 쉬울 때는 굉장히 쉬워서 다른 것들 다 공부했으면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특히 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범위가 워낙 넓어요. 한 문제씩 나와요. 보통 상속세 하나, 증여세 하나. 일반적으로 공부하신 분만 공부하시고요. 안 하신 분은 안 하셔도 무방해요. 다들 안 하셨죠? 뭐, 이것도 안 했죠.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국세기본법이에요. 요거는 지금서부터 조금씩 보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시험 보기 한두 달 전에 보시면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분량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개별세법인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요 내용들은 한 번만 강의를 들어보면 대충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암기하셔야 돼요. 나는 이해가 안 되면 암기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시험을 포기하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암기는 되잖아요? 암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니까 나중에 암기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국기법은. 근데 그러면은 매번 이제 암기하면 어쨌든 이게 세법이라 휘발성이 강해서 오늘 암기했으면 내일 잊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매일매일 보셔야지. 그래서 오늘서부터 이제 미션을 드릴 텐데 미션까지 하니까 뭐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숙제예요. 매일매일 한 20분, 20분? 한 30분. 30분 너무 많다. 20분 정도만 하셔도 돼. 매일매일 20분 정도만 한번 읽어보세요. 쭉. 대신 이제 강의를 다 듣고. 그래서 그걸 보시고 그 다음서부터는 매일매일 그냥 소설책 읽듯이 한 20분에서 30분 사이 이렇게 매일매일 보시면 눈에 익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쭉 읽어가세요. 쭉 전체로. 그래서 국기법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중에 암기가 하나씩 될 거예요. 아셨죠? 지금부터 하시는 거예요. 여기 5문제 있죠? 이게 부가세가 8문제죠. 여러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부가가치세법은 공부를 무지하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시간으로 투여한 걸 보면 얘네들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근데 8문제 못 맞춰요. 잘 맞추면 6문제? 얘는 조금만 투여하면 5문제 다 맞춰요. 못 맞춰도 4문제 이상은 맞춰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어차피 뭐 얘를 맞추든 어떤 걸 맞추면 점수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요즘은 시험 문제가 좀 종합적인 문제가 많이 나와요. 기출 문제들이 하도 많이 나와서 그동안에 똑같은 형태로 잘 안 내고 좀 종합적인 사고를 가지고 문제를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먼저 이해를 하고 암기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는데 이해가 안 되면 먼저 암기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해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이거는 이제 회계사 기출 문제
이렇게 돼 있고요. 세무사 시험도 거의 유사해요. 부가, 법인, 소득, 국기법 여기까지는. 요거는 없고 별도로 이제 절차법에 해당되는 조세범 처벌법, 국조법, 그다음에 그 국세 징수법 요 세 가지가 추가적으로 더 들어와요. 세무사 1차 시험은 뜬금없이 회계사 종합반에서 왜 세무사 1차 시험을 얘기하나? 이 강의는 세무사 1차 수험생들도 듣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기출문제 분석표로 올려드릴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나눠드린 거는 회계사 기출문제 최근 분석표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나눠드린 프린트에 보시면은 최근 7년간 이렇게 되는데 뭐 최근 10년간, 20년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보시면 총 40문항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지문형들이 꽤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문형이 더 많아요. 계산형보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계산형이라고 한 것 중에 단순히 그냥 더할 거 빼고 이런 것들이 몇 개 또 포함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뭐 곱하고 나누고까지 나오는 문제는 그렇게 또 많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부가가치세법 같은 경우는 과세 표준을 구하라 그러면은 단순히 숫자만 더하시면 되는 내용들이 있고요. 법인세법도 세무조정 금액을 계산하라 이런 것들도 단순히 계산 금액을 합계만 되는 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계산형 문제가 적어요. 그래서 말 문제가 꽤 많죠. 그렇다고 해서 말 문제 대비해서 공부할 수는 없고요. 특히 법인세법은 계산형 구조를 알게 되면 지문형도 다 알게 돼요. 소득세법도 마찬가지고 부가가치세법은 뭐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어차피 뭐 객관식세법에 전체적으로 지문형하고 계산형이 다 골고루 있기 때문에 같이 풀어볼 건데 제가 반드시 이거는 공부를 하시고 반드시 반복해서 보세요. 그런 거는 반복해서 보셔서 내 문제가 돼야 돼요. 자, 그 밑에 보시면 뭐 국세기본서부터 쭉 있어요. 법인세법 제가 이제 쭉 분석해 놓은 내용이 있어요. 이거 암기하라는 게 아니고요. 참고로 한번 이렇게 보시라는 건데 오늘 공부하는 이 부가치세법을 한번 보시면은 총 8문제가 공통적으로 매년 나와요. 나오는데 보세요. 전체적으로 주제를 보면 골고루 다 나오죠.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막 나오는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나와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작년에 나왔다고 해서 올해 안 나오고 그런 거 없어요. 이것들도 보시면 이쪽에 이제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은 거의 매년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 한 해 빠졌는데 억울하네.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래서 뭐 그게 이제 어쩔 수 없는데 그때마다 다 달라요. 자, 그래서 이제 골고루 다 나온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을 아직 못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지문형 같은 경우는 말 문제를 공부할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하나씩 점검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론 정리할 때 우리 세법개론 공부도 했고요. 그 다음에 심화반에서 세무회계도 공부하신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 객관식세법에 또 있어요. 이제 말 문제로 튀어나오는 절차 규정들. 이것들을 또 위주로 좀 더 볼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들은 나중에 한번 참고로 시험 보기 전에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론은 그 부가가치세 노트북 가지고 볼 건데 참고로 객관식 세법 책에도 이론은 있어요. 어차피 제가 만든 거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나중에 여러분들 1차 시험 합격하고 2차 시험 준비할 때도 이 노트북 가지고 이론 공부하고 세무회계를 통해서 2차 시험 준비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단거나 하시는 게 좋긴 해요. 아셨죠?